자, 현대건설 기계를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현대건설 기계. 자, 요거는 제가 지난주에 현대건설 기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뭐 세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측면은 요게 월봉이죠. 한번 볼게요. 2017년서부터 2022년까지 한 5년간의 주가 흐름이에요.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 대추세적인 흐름이 하방으로 이어지다가요. 이렇게 그죠? 고점이 쭉 낮아지는 대추세 흐름이 하방으로 이어지다가 바뀐 자리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하방으로 이어지다가 바꿨어요. 그죠? 이렇게. 이 바꾼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 연구를 많이 해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게. 대표님, 어느 게 바꿨는지 헷갈려 그러는데 헷갈리는 게 아니고요. 고점이 낮아지면 그냥 그대로 두세요. 이렇게. 그냥 두세요. 고점이 낮아지잖아요. 그럼 내비둬 보세요. 그 자연스러움을 바꿀 때 보면 저점이 높아져요. 이 구간을 가만히 보면. 고점이 다시 낮아지잖아요. 내비뒀다가 이제 바꾸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바뀌죠. 이런 구간을 잘 보라는 거죠. 잘 보면 얘가요. 재밌는 일이 뭐냐면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가는 경우보다는 이 구역을 잘 보시면 출렁출렁 하면서 바뀌어요. 서서히. 얘도 보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가만히 봐보면. 근데 요게 지나고 노니까 이렇게 갔지 이 당시에는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주 지겨워요. 지겨워 안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세심히 보면 이 구역을 가만히 보면요. 세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구간을 유심히 봐보세요. 갈럼은요 정말 요걸 안 깨고 갑니다. 계속 흐름이 높아져 가지.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높아져 갑니다. 근데 이 당시 이걸 보면 꼭 깰 것 같아요. 막 깰 것 같아. 깨기도 해요, 사실은. 이탈하기도 하니까. 그러나, 갈롬이라면 대부분이 그거를 흔들어 갈 때 일정한 범위를 두고 깨지 않은 형태에서 그대로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변화를 주는 시점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대건설 기계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 모습이 좀 보인 거죠.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이 아랫꼬리가 이 흐름을 바꾼 고점을 낮추다가 저점을 높여가는 형태의 전형적인 형태라는 거죠. 이런 점을 놓치지 말아보자는 거죠. 그러면 소위 말해 제가 이제 맨날 말하는 머리를 들어가는 형국이라는 거죠. 이게 이런 형태 한번 보시면 재밌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갈럼이라면 이 저점의 터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밑에서는 호가가 잘 놀지 않는다는 거죠. 39,120원 이 저점에서는 잘 깨면서 호가가 이 밑에 잘 놀지는 않는다는 거죠. 갈럼이라면 철저하게 이 위에 돌면서 이 고점을 높여가죠. 얘가 이 저점을 낮춰갔듯이 이 고점을 낮춰갔듯이 이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흐름의 흐름, 하방에 대한 흐름, 상방에 대한 흐름. 그러면 얘는 동선 체크를 봤을 때 이게 이제 1월 달이잖아. 1월 달. 그죠? 여기가 1월 달. 그러면 2월 달 동선이 이쯤 되겠죠. 그죠? 여기 바뀌는 거니까 자리가. 그죠? 이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2월 달에는 이 저점인 39,000이면 잘 안 깨면서 이 위에서만 놀아준다면 파동은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서 이 매물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걸 잘 보세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자라는 말이 제가 이 얘기 중에 하나죠. 있는 그대로. 저거를 뭐 특별한 기법을 하고 뭐 이 종목이 어떠니 토론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높여놔야 돼요. 높여놔야 되죠. 누가 모았다면 높여놔야 지들 수익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이는 과정은 분명히 갖고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주가를. 누가? 이 시장을 움직이려고 저 종목을 핸들링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흐름을 깨버리면 자기들도 손해를 엄청 보겠죠. 늘 말씀드렸지만 돈의 흐름이 돈을 넣으면서까지 올렸다라는 것은 돈을 들여서까지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들어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요? 흐름을 바꿀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놈이 세력이라고 하죠.
우리 개인들이 모여서 의형차행차해서 이거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아니 바꿀 수는 있겠는데 거의 뭐 불가능하단 말도 뺄게요. 그죠? 바꿀 수는 있겠지만 원리적으로 보면 응집력 있는 누가 현대건설 기계를 제일 잘 알고 있는 돈 많은 애가 정보력을 바탕으로 해서 쳐 올리는 게 바로 흐름일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항상 뭐야 지나고 나서 이때쯤 되면 좋은 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 팩트가 돼버리죠. 뭐냐면 세상에 공표가 되죠. 그럼 얘네들 돈 많은 애들이 이걸 정보력을 미리 갖고 끌어올렸어 좋은다 그러면 개미들이 달라들겠죠. 그때 던지는 경우가 허다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종목에 좋은 소리가 나올 때 강력한 호재 세계는 강력한 악재 하나만큼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강력한 호재가 연속으로 나오면 그건 꼭지일 확률이 되게 높은 거고 온갖 안 좋은 얘기가 다 나오면 강력한 호재 세계는 강력한 뭐죠? 호재 세계는 강력한 호재가 등장하는 거 맞먹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팩트가 굳어져 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나쁠 수는 없고 팩트가 굳어져 가면서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 기회에 들어올 때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팩트로서 굳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더 좋은 게 있어야지만 모멘텀이 있어야 그 주가는 올라갈 건데 그러긴 힘들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아시고 있는 정보 분석.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악재니 호재니 이런 것들이죠. 네. 이해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눈을 가리는 것은 팩트적인 어떤 사실을 갖고 자꾸 떠들었을 때는 이미 주가에 반영됐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늦어요, 그때쯤은. 소위 말해서 뒷북매매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잘 듣고 계시면 5번 부탁할게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할 거라니까요. 예. 중요한 포인트 핵이에요. 핵심이 핵심. 예. 그러니까 누가 모여서 종목에 대해서 막 토론하고 어쩌고 그러면 내 귀에 선입견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건 A도 알고 B도 알고 C도 알고 있는데 그게 정보로서 가치가 있겠냐라고 반문해보자는 거죠. 물론 있어요. 있는데 우리 귀에 들어오는 정보는 세력 입장에선 그렇게 메리트가 있길 어렵죠.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초기에 들어올 때 살살살살 들어오는 초기 모습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차트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변곡의 시발점,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알면서도 그 자리는 들어가기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 변곡이 시작된 35,000원짜리가 이미 4만원이 넘어가는 45,000원이 넘어가는 자리에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비싸져 있죠. 많은 개미들의 로망은 저점에서 잡기를 원해요. 저점에서 잡기를 원해요. 예. 그러니까 물리는 형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잡고 나서부터 주가가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잡고 나서 올라가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자꾸 잡으니까 밀리는 형태. 그러니까 내려오는데 돌아가기도 전에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미리 사버린다는 거죠. 예.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당연히 가치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주가의 가치에 대한 논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46,250원이라고 하는 46,250원이 돼버리죠. 뭐요? 화폐 가치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46,250원이 5만원 되는 순간 뭐라고요? 아, 비싸졌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현재 가격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거고 향후 주가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거냐 흐름에 대한 이야기인데 45,000원짜리가 5만원 돼버리면 아이고 비싸 나 안 살래 이렇게 돼버리는 게 허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주가를 보고 디스카운트가 됐네 싸졌네 뭐 이런 헛소리랍니다. 헛소리를. 그러니까 물리는 형태가 되죠. 예, 그건 대단히 헛소리입니다. 주가가요 내려왔다 올라가 이건 별개예요. 그러나 가치적인 표현을 싸졌네 비싸졌네를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그죠? 물론 저도 쓰긴 하지만 상대적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절대적 관점이 아니다. 그건 그죠? 뭐에 비해서 싸졌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거죠. 실적 있는 주가가 밀렸어. 그러면 좋은 주가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준에 대한 이야기에서 첫 번째 목적은 그거죠. 뭐예요? 잘못됐을 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현대건설 기계는 이 대추세의 흐름을 이제 만약에 흐름이 꺾여버리면 뭔가가 잘 가던 주가가 내려오다가 이제 이렇게 된 형태가 됐잖아요. 내려오다가 흐름을 바꿔서 머리를 드는 형태가 됐는데 이 흐름이 머리를 드는 형태가 다시 꺾여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물이 쏟아지면서 여기 있는 매물이 어떻게 될까? 출현하면서 저항이 되면 쏟아진다면 주가는 다시 뒤로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현대건설 기계는 여기서 누가 사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밀고 올라온다면 어느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 여기 55,000원대 보면 거래가 많았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또 매물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여기서 놀다가 더 올라가면 주가는 끌어올릴 것이고, 그죠? 여기서 이기지 못하고 떨어진다면 여기서 소진이 되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의 국면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죠? 주가가 한번 탄력을 받으면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도 돈의 흐름에 무게가 쏠린 것은 쉽게 바뀌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홍 대표가 늘 같이 보던, 요거 한번 보면, 현대건설기계, 거래소의 중형주 기계 KRX 300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시가총액이 8,766억입니다. 그죠? 오늘 한 4% 정도 올랐으니까, 한 9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9,112억 정도 넘어가고 있네요. 자,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이거를 보는 것은 기본적인 건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죠? 보면 어때요? 저는 윤곽을 본다 그랬죠?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죠? 빵빵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이 됐다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죠. 일단 8천억에서 9천억 정도 분기마다 수익을 내고 있고 400억 이상을 이렇게 수익이 내는 회사예요. 일단 그죠? 적자 없죠. 이것만 해도 좋은 회사다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연간 실적을 또 보게 되면 최근 2018, 2019, 2020년까지 요건 이제 추정이니까 빼고 900억에서 2천억 정도의 수익이 난 회사예요. 그죠? 그 다음에 3조, 2조 6천억 정도의 매출액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 기본을 탄탄히 잘 하고 있는 회사죠. 그죠? 그 다음에 모멘텀 한번 볼게요. 최철구 현대그룹에서 2025년까지 글로벌 탑5 진입할 것이다. 뭐 이제 자기들이 비전을 내세우는 거고 이런 객관성이 없는 거니까 그냥 떠드는 거고요. 그죠? 뭐 현대건설기가 한지붕 시너지 효과 노린다. 뭐 이런 건 괜찮겠죠. 그죠?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그 다음에 보면 쭉 뭐 CES 2022 참여 이건 그런 얘기고 대체로 올라 뭐 떼어나고요. 뭐 쭉 올라가면 뭐 쭉 보면 뭐 나쁜 얘기는 없어요. 그죠? 고만고만한 얘기에서 뭐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열심히 할 테니까 잘 지켜봐라. 그죠? 굴착기 매출 올해 역대 최대 전망이라는 소리는 나옵니다. 그죠? 굴착기 이렇게 나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정리해서 늘 하는 얘기죠. 황 대표가 하는 얘기면 첫 번째 실적에 대한 이야기, 기본에 대한 이야기 괜찮아요. 그죠? 동그라미 세모 X다 그러면 괜찮아요. 체킹이 될 것 같고 두 번째 모멘텀을 봤더니 뭐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직관적으로 뭐 크게 나오는 건 없어요. 그리고는 뭐 그렇다 치고 쌤쌤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차트 돈의 흐름을 봤더니 가격의 흐름을 봤더니 최근 들어서 주가가 고점이 낮아지면서 계속 뭔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약 한 6개월 정도 턴하면서 우상향으로 누가 머리를 들어 올렸다는 것은 이게 매집의 흐름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고 이 상태 즉 4만원 구조만 깨지지 않는다면 주가는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다음 단계인 55,000원까지 열려있는 공간이 뚜렷하게 보임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뒤도 봐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누가 매집했다고 추정했을 때 뒤로 빠진다는 것은 버리고 나오거나 뚜껑을 열어봤더니 정말 안 좋은 악재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누가 머리를 들어놨다 이 사실 자체로 놓고는 추정해보면 얘가 이렇게 빠지겠어요? 왔다 갔다 최소한 하겠지? 그러다가 더 가든가 아니면 밀린다면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이 뚜렷하기 때문에 현대건설기계는 당분간은 우상향 55,000원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제가 얘기하는 건 또 이런 겁니다. 좀 전에 봤지만 종합주가지수의 분위기가 8월 이후로 꺾인 상태가 되면서 고점이 낮아는 흐름이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게 대외적인 변수가
그다음에 분위기는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늘어졌다가 좀 분위기가 좀 좋아진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빠지는 과정 속에서 현대건설기는 좋다 하더라도 이게 늘어질 가능성이 높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외 변수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인 종목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나, 전체적인 윤곽을 같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황 대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종합주가지수 봤을 때는 약간 하락으로 기우는 그런 분위기죠. 약간 그죠? 그래서 중립 모드이면서 약간 하방 압력을 받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얘도 그 영향을 조금 받는다면 약간 더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은 감안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런 그 분위기상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서 매매를 하는 게 낫겠죠. 평상시에 만약에 얘가 우상향으로 종합주가 틀어져 있는 상태라든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라든지 빅스가 이렇게 빠진 형태가 됐다 그러면 뭐 그냥 원칙대로 좀 밀어붙이겠는데, 종합주가지수 영향이 이러하니 약간 분위기상은 주가가 밀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점을 참고해서 봐야 되겠죠. 이 현대건설기계는 4만원 기준으로 5만 5천원까지 열려있는 파동,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만 비중은 대외 변수를 생각한다면 좀 줄여서 하는 게 낫겠죠.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